멕시코시티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이며 인구는 약 2,200만 명입니다. 이곳은 자동차, 사람들, 고층 건물, 아름다운 건물 및 대규모 도시의 모든 특징을 갖춘 대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시가 서서히 땅속으로 가라앉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렵습니다. 멕시코시티는 14세기 초 아즈텍 인디언들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아즈텍 수도는 큰 호수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훨씬 후에 도시는 멕시코시티로 이름이 바뀌었고 거대한 대도시로 변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이 지역에서 물을 퍼냈지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19세기경 사람들은 도시의 일부 지역이 젖은 점토 때문에 천천히 가라앉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시에는 진행 속도가 매우 느렸기 때문에 아무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그 과정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점토와 화산토가 섞인 지형에 건설되었기 때문에 도시가 어떤 속도로 가라앉고 있는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시는 균일하지 않게 가라앉고 있어요. 어떤 지역에서는 며칠 안에 여러 개의 건물이 지하로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지역에서는 주택들이 아무런 변화 없이 수세기 동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 거리에서의 토양 붕괴는 일련의 지진과 산사태를 촉발시킬 수 있습니다. 거대한 현대주택은 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주택들은 무겁고 절대 굳어지지 않는 젖은 점토 위에 서 있습니다. 그 결과 점토는 그런 건물의 무게에 의해 점점 더 깊이 내려앉고 도시 전체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도시가 향후 150년 동안 20m 정도 침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6층짜리 건물이 모두 지하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예요. 고층 건물들도 결국 가라앉을 거예요. 그리고 1층짜리 건물들은 훨씬 일찍 사라질 것입니다. 멕시코시티의 인구 밀집 지역 가운데 일부가 연평균 50cm씩 가라앉고 있습니다. 즉 3, 4년마다 모든 건물이 일반인의 키만큼 가라앉고 있어요. 도시 외곽의 일부 지역은 더욱 습한 토양 위에 지어졌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150년 안에 10층짜리 건물이 지하로 가라앉을 거예요. 멕시코시티 사람들은 물을 펌프질에서 퍼내고 처리하는 독특한 시스템을 발명했습니다. 불행히도 도시가 침몰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물은 수천 년 동안 이 땅에 있었습니다. 토양을 굳게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도시를 구할 수 있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기반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 작업에는 엄청난 양의 콘크리트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인공 토양 경화마저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하 깊숙한 곳은 너무 습합니다. 모든 콘크리트가 그냥 더 깊이 가라앉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소개할 도시도 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라앉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히트오르는 네덜란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수많은 운하가 있어요. 이곳은 네덜란드의 베니스라고 불립니다. 이곳은 하천이 워낙 많아서 도로가 아예 없습니다. 집에서 나오면 바로 개울이나 강둑에 도달합니다. 이곳 사람들은 자동차 대신 보트를 타고 이동합니다. 이것은 마을의 주요 특징 중 하나예요. 자동차 경적 소리나 사이렌은 들리지 않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새 소리보다 더 큰 소리를 들을 일은 없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일반 도로와는 달리 운하에는 교통체증이 없어요. 하지만 마을에 놀라운 운하가 없다고 해도 여전히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아름답고 아늑한 집, 작은 다리, 많은 화초, 화려한 꽃, 나무들이 많습니다. 베네치아 서코에는 부라노 섬이 있습니다. 이곳은 베니스처럼 운하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과거에 짙은 안개가 정기적으로 도시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시야가 매우 좋지 않았고 그곳의 주민들은 종종 자신의 집을 다른 집과 혼동했습니다. 건물들의 건축 양식이 너무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현지인들은 짙은 안개 속에서도 집을 알아보기 위해 밝은 색으로 집을 칠하기로 했습니다. 이 전설에 따르면 이것이 바로 부라노의 모든 건물이 다른 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유라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밝은 분홍색, 노란색, 녹색, 청록색, 그리고 다른 색깔을 볼 수 있어요. 2년마다 지역 주민들은 도시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 페인트를 칠합니다. 이곳에 집을 사면 페인트 칠을 위한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수세기 전에 개발된 특수 시스템에 따라
색상이 선택될 것입니다. 다음 마을은 세계에서 가장 특이한 마을 중 하나입니다. 추운 알래스카에 있는 위티어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진입하는 유일한 통로는 긴 터널입니다. 터널을 통과하자마자 이상한 곳에 있는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이곳은 매우 춥습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눈이 내립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어요. 지역 주민들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도시가 버려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쯤 14층짜리 대형 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모든 주민들이 그 안에 있는 걸 봅니다. 위티어 인구는 약 220명이며 모두 하나의 건물에 살고 있습니다. 주거용 아파트 외에도 내부에서는 상점, 경찰서, 도서관 및 카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집 아래층에 있는 사무실로 출근하는 걸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가게는 바로 옆집에 있어요. 1층에는 우체국이 있어요. 입구 옆이죠? 하지만 가장 멋진 것은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입니다. 눈 덮인 산의 숨막히는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요. 일부러 찾지 않는 한 다음 작은 마을은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어요. 집, 카페, 우체국과 모든 것이 지하에 있습니다. 연기를 뿜어내는 파이프들이 땅에서 튀어나와 있는 것만 보입니다. 호주 쿠버패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파이프 외에 경고 표지판이 곳곳에 있습니다. 표지판은 여러분이 잘 모르고 빠질 수도 있는 눈에 띄지 않는 구멍에 대해 알려줍니다. 지하로 들어가면 일반적인 벽과 벽지 대신 주변에 흙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곳의 독특한 특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오팔의 대부분이 이 도시에서 채굴됩니다. 1915년에 오팔은 이곳의 토양에서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사람들은 이 귀중한 돌을 찾아 이곳에 오고 있습니다. 탐사 시추로 오팔의 존재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곳에는 채굴업체가 없습니다. 오팔을 찾으려면 땅을 파고 주위를 둘러봐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땅을 빌려서 땅에 집을 짓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는 도시가 아닌 인도의 쿨다라 마을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건 쉽지 않아요. 정말 접근하기 어려운 곳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역 사람들이 여러분을 거기에 데려다 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운전자에게 2배의 요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을 정확히 그곳까지 데려다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근처까지만 가서 거기까지 어떻게 가는지를 알려줄 겁니다. 쿨다라 마을은 버려졌습니다. 폐허와 오래된 건물뿐이죠. 마치 최근 고고학자들이 땅에서 발굴한 고대 도시처럼 보입니다. 이곳의 첫 번째 건물은 13세기경에 지어졌습니다. 이 도시는 작은 마을들로 구성된 공동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농업에 종사했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는 귀중한 석고암과 광물이 있었어요. 과거에 수세기 동안 번성했지만 1825년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밤 주민들은 재빨리 물건을 챙겨 마을을 떠났습니다. 밤새 쿨다라는 버려졌어요. 가장 흥미로운 것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한 이론에 따르면 마을의 물 저장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주민들이 한밤중에 집을 떠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가장 그럴듯한 이론은 지역 통치자가 이 작은 마을에 엄청난 세금을 징수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을 촌장의 딸과 사랑에 빠졌다고 합니다. 통치자는 촌장의 딸이 그와 결혼하기를 거부하면 훨씬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그녀에게 결정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현지인들은 여자와 그 아버지를 지지하기로 결정했고 그래서 하룻밤에 집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을이 신비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실은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입니다.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기 전에 아무도 거기에 살 수 없도록 저주를 내렸다고 믿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곳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피하려고 노력합니다.